용암 있죠? 용암처럼 그대로 녹아내리는 거죠. 원자로 바닥에 가겠죠? 자, 그러면 구멍 뚫리죠? 원자로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어디로 내려갈까요? 문제는 도쿄 전력이 그 사실을 첫 번째는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축소했고, 얼마 전까지 은폐를 했고, 전부 녹았을 것이다, 콘크리트 녹았을 것이다 했는데 바보라 그랬죠. 거짓말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질문으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생겨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노심 용융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쉬운 말로 원자로, 그리고 그 안에 들은 핵연료가 녹았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온도가 약 500~600도 정도로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핵반응을 하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물을 식힙니다. 자, 물이 식혀지면은 물은 덮여지겠죠. 연료는 식고 물은 덮여지고, 이 증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럼 이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은 또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고, 이게 이제 정상인데, 자,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자로는 설계한 대로 멈췄습니다. 제어봉이 사실은 비등록이기 때문에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핵반응은 종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동안 나와있던 방사성 물질들이 이제 붕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슘 137 붕괴하기 시작하고, 이오드가 붕괴하고, 스트론도 붕괴하고, 플루토늄도 붕괴하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열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펌프로 물을 공급해가지고 식혀주지 않으면 과열이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진으로 원자로는 멈췄는데 45분 있다가 지진 헬이 왔죠. 바닷물에 전부 잠겨버린 것이죠. 지하실 잠기고 지상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올까요? 원자로는 꺼졌으니까 이제는 축전지, 배터리에서 와야 되겠죠. 침수되니까 어떻게 해요? 작동하지 않죠. 우리 요즘 전기차 홍수나면 작동하는 똑같아요. 자, 그럼 어디서 와야 될까요? 소외, 바깥에. 후쿠시마 원전 말고, 또는 제1원전 사고 나서 제2원전 또는 다른 원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송전탑이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일 때문에. 자, 그럼 그것도 끊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건전지라도 상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직원들의 그 자동차에 있는 축전지를 모두 가져왔다가 몇십 개, 몇백 개가 되겠죠. 그걸 전부 직렬로 연결하는데, 그걸 가지고 펌프를 돌렸는데, 돌리다가 만 거죠. 왜냐면은, 자, 물이 돌다가 끊어지고 상당히 시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죠. 그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팔팔 끓어버렸죠. 그래서 천도 가면은 드디어 이제 수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물에서 나오죠. 물은 수소하고 산소니까. 천도가 되면은 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소는 가볍죠. 그럼 막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리고 어딘가 밸브가 됐건 어딘가 구멍이 있으면 그리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래도 물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은 저기 배터리 구하러 다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00도, 3000도, 4000도. 드디어 4000도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다시 식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전부 이제 그냥 그 용암 있죠? 용암처럼 그대로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원자로 바닥에 가겠죠? 그리고 많은 제어봉도 있고 구조물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걸 다 녹여버리죠. 용융점이 2000도도 안 되거든요. 다 녹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구멍 뚫리죠? 원자로 이제 파손이 됐습니다. 어디로 내려갈까요? 콘크리트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온도가 아직 3000도를 넘어요. 그럼 콘크리트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증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겨우 이제 물을 집어넣는데, 이제 물에서 와야 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이 또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에도 끌어와야죠.
근데 바닷물 끓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물이 들어가면 원자로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바닷물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당시 수상 나오또 수상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상 앞에서 그러니까 총리 앞에서 바닷물 못 넣겠다. 일본 원자로에 들어가면 망하니까.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3시간 이상. 그동안에 원자로를 모두 해결료 모두 1, 2, 3호기 4호기는 원자로에 해결료가 없었습니다. 밖에 저장 때문에 그러니까 제장전 나가 있으니 이제는 거기가 과열된 거죠. 그래서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원자로가 터지는 않았는데 아까 수소가 나왔죠. 이 수소가 드디어 이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모이니까 공중에 13% 이상 모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기 연소 급격하게 그리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1, 3, 2호기 그리고 4호기도 원자로 해결료가 비어 있었지만 저장소가 터져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그 사건이 시작한 건데 문제는 도쿄전력이 그 사실을 첫 번째는 모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축소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은폐를 했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는 제가 나와서 사흘 후에 3월 14일 날 전부 녹았을 것이다. 콘크리트 녹았을 것이다 했는데 저보고 바보라 그랬죠. 거짓말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인정하지 않았죠. 연료가 녹았다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까지도 콘크리트가 녹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사진 찍은 거 보셨죠. 다 녹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그 사실을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마저도 이제야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일본 정부 모르고 버리려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